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 외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큰 분석 틀을 외부 환경,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내부로 봤을 때 경영관리, 사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큰 틀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확대를 하고 외부 요인들을 좀 세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외부 환경을 보는 큰 그 그림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적으로는 이렇게 전체 구조를 보지만 외부 환경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프리 캐시플로우에 미치는 영향까지의 구조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볼 때는 현재의 그 규모, 그다음에 성장, 사이클, 기타 요인으로 나눠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사업 분석 쪽에서 다뤘던 내용,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주로 다뤘던 내용은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이러한 그 프리캐시플로우를 창출하게 됐느냐라는 원인들을 설명을 해왔다면 이제는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 앞으로 이 기업의 프리캐시플로우가 증가해 나갈 건지 줄어들 건지에 대한 그 전망을 하기 위한 요소로서의 각각의 관계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요인은 그래서 왜 봐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산업 전반의 이익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진입 퇴출 장벽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마 최근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규제 촉진이 이익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하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은행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 잔뜩 예금금리 잔뜩 올려서 이자 많이 지급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은행들이 눈치 봐가면서 다들 은행 이자를 내렸죠. 수신금리를 내렸습니다. 이자율을 내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율은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의 이익의 상한을 열어준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반면 이제 소비자 관련된 규제나 감독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런 것들은 그 이익의 하한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이익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진입 퇴출 장벽 같은 경우도 이 정치 요인에서 정치 요인하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치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제도입니다. 진입 퇴출 장벽을 결정한다는 거의 의미는 이런 거죠. 은행업에 내가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은행법에 따른 규제, 감독, 촉진을 다 결정을 하고 거기에 법에 따라서 그 인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무척 까다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법에 의해서 예전에 우리가 그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인터넷 전문은행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진입 퇴출의 장벽 바로 은행법의 상에 예외상을 두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정치라는 요인은 법제도를 결정하고 법제도에 의해서 법이 바뀌면 그거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입 퇴출 장벽 그 다음에 이익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한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힘을 쓰는 거죠. 자, 이런 핵심 외부 환경 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등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정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바로 법제도 관련된 부분으로서 규제 촉진을 결정을 하죠. 업의 감독을 결정합니다.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IRA법을 미국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거에 따른 그 미국 내의 그 반도체 관련된 투자, 그다음에 기후 협약에 따른 투자의 방향들이 확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경제 요인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에 따라서 경제 규모도 다시 영향을 받고 경제의 성장 단계라든가 발전 단계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영향을 미치죠. 과거 우리가 그 고성장의 사회, 사회에서 별로 놀 게 없었던 시대에 있어서는 담배 피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었고, 담배 피는 뭐 남자의 한 뭐 열에 여덟 아홉이 담배를 폈었죠. 하지만 요즘은 열에 한둘만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 발전 단계에 따라서 수요 공급도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경기 민감도 같은 경우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금융 시스템도 전반적인 그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미식, 특히 그 제도 자체는 주로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이 그 금융제도는 독일식을 따랐어요. 그래서 독일이 자본시장보다는 은행을 중심으로 모든 걸 해왔고, 거기에다가 일본이 그런 법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일본의 법제도를 모사해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의 입지가 대단히 높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요인은 인구 통계 변수, 즉 인구의 성장 정체 그 감소의 단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일본 같은 경우가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딱 그 시점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인구 통계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사회 안정성 변동에 따라서 사회 불안 요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투자의 집행과 투자의 그 형태들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내에서 평등과 자유에 대한 추구 정도에 따라서도 업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달라지죠. 사회 자체의 건전성과 윤리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정치인의 윤리, 대통령의 윤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수준, 기술의 집중과 확산, 혁신과 발전,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 요소들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외부 환경은 기업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다 영향을 줘요. 산업 전반에 영향을 흐트리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생태계 전반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산업 내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경쟁자까지 다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그러한 기업에 있어서는 경영 관리, 사업, 재무 영향을 줘서 궁극적으로 프리 캐시플로우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들을 관점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와, 기업 하나 투자하는데 이렇게 많은 요소를 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많은 걸 어찌 다 살펴본다는 얘기인가? 탑다운과 바텀업으로 정성력 자료와 정량력 자료를 비교해서 사실 확인을 하려면 이 많은 걸 언제 다 해?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평상시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면 요인들 중에서 별 영향이 없는 요인들은 이제 제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은행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을 투자함에 있어서 은행법에 대해서는 현재 이미 갖추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뭐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은행의 그 사업 영역 제한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규제 촉진의 허들을 넘었느냐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은행업에 있어서 중요했던 요소가 말하자면 시멘트업에 있어서는 그런 요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건설 경기 사이클이라는 경제 요소가 시멘트나 뭐 레미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문화적으로는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추세,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인구 중에서도 절대 인구수는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고 그냥 정체된 상태인데 경제 활동 인구가 줄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가 기존의 성장 추세를 유지할 수 있겠냐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 뭐 IMF 같은 데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률을 낮게 전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인구 통계 변수의 흐름,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대외 요소, 경제 요소에서 중국이라는 요소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요소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관련 단위 위주로 집중 분석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다 조금씩 영향은 다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좀 중요한 요소들 위주로 볼 수밖에 없고 영향력이 큰 요소를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기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의 기술력은 대단히 뛰어나다는 사실들을 여러모로 입증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수준, 좀 심하게 얘기하면 2차 전지에 대한 집중 투자를 LG화학연구가 2011년도부터 해왔어요. 그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이 단기간 내에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CMA 방식이나 이런 리튬을 이용한 방식을 주로 쓰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를 겨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기술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과거 미국이 잘하던 거를 일본이 추격해 왔고,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는 사이에 우리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현재의 기술력을 갖춰왔죠. 물론 이제 대만 같은 경우 TSMC가 파운드리 쪽 업무를 하면서 성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면 대만은 TSMC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 영역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확산이 만만하지 않죠. 메모리 부분에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고, 파운드리에 있어서 TSMC를 2등인 삼성전자가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술 발전 부분은 하루 이틀에 내지는 돈을 써서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이해, 제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외부 환경 요소, 거시 요소에서 어느 부분들이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의 영향들은 다 공시하고 있는 사업 보고서의 사업 내용에 이런 요인들이 해당 산업에, 해당 기업의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보시는데,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등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외부 요인들 중에서는 어느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핵심 질문일 거예요. 이제 요거까지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는데, 정치, 경제, 사회문화는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과연 어느 것이 가장 빠르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봤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리나 기후, 자연재해가 생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가장 빠릅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빙하기를 거쳐서 이런 생태가 결정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한 1만여 년 동안의 발전을 통해서 기술이 누적되고 사회문화를 형성하고 경제를 구성하고 법제도를 구성해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근거가 뭐냐? 왜 기술이 사회문화보다 먼저고 사회문화보다 경제보다 사회문화가 왜 더 먼저냐? 마르크스는 경제가 정치, 법률, 도덕, 사회를 결정한다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데 왜 사회문화가 경제보다 빠르냐? 뭐 이런 것들을 의문을 제시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린다면 제러드 다이먼드가 쓴 책이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그 문명 발생 그 초기부터 이루어진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옥한 초승달 영역, 중국 황하 문명, 영국 안데스 아마존강역, 중앙아메리카요, 미국 동부에 이르기까지. 이분이 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 연구를 미국 쪽하고 남미 쪽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봐요. 물론 이제 책에도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그 흐름을 잡는 거는 전부 다그 파푸아 뉴기니아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쪽의 이런 섬들,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르는 그 섬들에 분포되어 있는 문명의 그 단계를 보면서 검토한 부분이 많죠. 자, 그런데 이분이 작성한 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촌라기의 형성이 비옥한 초승달 영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빠르게 약 BC 9000년경, 즉 우리로 따지면 현재 11,000년경에 촌라기 형성이 됐죠. 자, 이 이전에 뭐가 있었냐? 바로 현생 인류가 빙하기를 거쳐서 11,000년 이전에 11,000년경에 탄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게 불과 석기라는 도구를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기술이 가장 먼저 채택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촌락이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촌락이 가장 먼저 형성이 됐는데, 촌락이라는 분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중에서 사회문화적인 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촌락이 형성된 다음에가 장무라, 가축화, 토기가 도출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시차를 두고 나타났죠. 장무라 경제, 가축화 경제, 토기 경제물의 저장을 위한 생산물의 저장을 통한 농업혁명이라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문화 다음에 경제 관련된 부분이 나타났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가 형성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계급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정치가 발전을 하죠. 추장사회. 그 다음에는 다시 금속도구 인공물이라는 기술 발전으로 그 회오리를 돌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문화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초기를 보느냐? 초기가 이런 그 상호작용의 여파를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회가 정치 경제에 영향을 주고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각각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초기를 따라가야지 상호작용 효과가 좀 덜 나타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이 그 제러드 다이먼드의 총균세의 문명 발전 과정에서의 단계를 보면 정치법 제도가 가장 늦고 그 다음에 경제, 그거보다 더 먼저 사회문화, 촌락 형성이 먼저였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먼저 기술, 바로 불의 사용과 석기라는 도구의 사용,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농업혁명이 나오기 이전에 그 신석기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즉 빙하기를 거쳐서 빙하기가 해소되면서 기후, 자연재해가 지리를 형성을 했죠. 그런 것들이 불을 석기와 같은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고 사회문화로서의 촌락 형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로서는 작물화, 가축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은 것을 저장할 수 있는 토기가 형성이 되면서 상업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게 궁극적으로는 추장사회로 이루어지는 법제도, 바로 정치의 발전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빠른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경제가 어떠냐, 사회문화의 수용이 어떠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가장 더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될 부분은 기술의 발전이다. 2차 전지의
기술 발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소 배터리와 2차 전지 간에는 왜 수소가 열유하고 되기가 어려운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근거를 가지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 법제도, 경제, 사회문화, 그 기술까지 다방면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요소는 바로 이 기술 요소입니다. 왜? 기술 요소는 이 계단형 쉬프트를 발생을 시켜요. 사회문화는 주로 인구 통계 변천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회문화의 구조후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반면, 경제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이 되니까 기술을 보고 있을 때 기술이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봄으로 인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경제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산업의 영향이 기업의 사업으로 영향을 주면서 프리캐시 플로우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자 하는 거라서 외부 요인을 볼 때는 저는 기술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본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뭐 제로드 다이몬드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탑다운으로 봤을 때 정말 기술이 먼저예요? 라고 보시면 이런 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90년대 초반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힙합 뮤직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는 당시 그 처음 나왔을 때 작곡가들마저도 이해를 잘 못할 정도로 별로 그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힙합이라는 새로운 음악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등장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처음 수용을 하기 시작한 거는 사춘기 시절에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사춘기 청소년들의 팬덤이 형성이 됐고, 서태지의 집에 앞에 학교를 빼먹고 들어가 앞에서 기다리면서 서태지를 보고 싶어하는 팬덤이 형성돼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이런 문제점이 있다. 교육에 엄청난 폐해를 미치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아마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그렇게 팬덤이 형성되고 나면 서태지와 아이들은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서태지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힙합 뮤직들이 엄청나게 등장을 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음반 업계에 부흥을 이끌어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힙합 뮤직 이전에는 발라드라든가 트로트 음악 정도만 있었는데 새로운 차원의 그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의 이슈가 되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조기에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 흐름들이 있었다. 결국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을 했든 어쨌든 서태지와 아이들은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예를 들어서 YG 엔터테인먼트를 뭐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양현석이라는 분이 세우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탑다운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바텀업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로드 다이몬드가 얘기하는 과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의 그 발전 흐름, 중국의 발전 흐름, 영국, 안데스 이런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그 시차가 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 이유는 이제 총균세에서 제로드 다이몬드가 잘 밝히고 있죠. 자,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비옥한 주술달과 중국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는 관점, 기술이 제일 먼저 발전을 했고 사회 문화가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었고 그게 정치 법제도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구체 배터리가 나온다 그러면 기술 발전의 추이에서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 시제품 정도나 아니면 아주 조그만 그 제품들은 만들어져 있죠. 그게 사회문화적인 수용이 될 거냐, 그게 사회문화적인 수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을 갖출 거냐. 그렇다면 현재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구체 그 배터리 정도의 수준이 실험실 수준이고 양산할 수가 없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수용성은 아직까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구체 배터리에 영향을 기대하지는 않고 있고요. 수소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경제성이 너무 떨어져요. 수소를 생산하는 데 드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압축해서 액화를 시켜야지 기체를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제 그 운반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압축에 따른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압축된 수소가 탱크 특수 용기에 싣고 와야 되는데, 기존의 특수 용기라는 부분이 대단히 비싼 가격을 차지합니다. 심지어는 뭐 넥소의 이런 수소 저장 용기 자체가 거의 2차 전지 배터리 가격에 해당되는 가격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소를 저장했다가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를 만드는데 약 30억 정도가 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현재 주유소가 2억에서 5억 내외면 현재 휘발유용 주유소를 만들고 전기차용 주유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30억씩 들어갈 요소는 아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 기술에 있어서의 한계, 사회문화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수용성의 한계, 경제성에 있어서의 각 생산 단계별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클린 에너지로서의 그 물분해를 통한 수소 에너지는 도출은 실험실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초를 치는지 모르겠지만 수소 경제로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제도를 통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기술에서부터가 바틀렉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로 넘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한계점이 많을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그 큰 틀을 보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각각의 요소가 해당 산업 전반에 공통으로 미치는 크리티컬한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요소들에 있어서 공부를 통해서 그게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로 인해서 돈이 될지 프리캐시 플로우가 될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각각의 요소의 대표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가 경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가 미치는 영향 중에서도 이제 가장 흔하게 보는 이제 인구 통계 변수가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 미치는 영향 같은 요소를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